안녕하세요. 법원도서관의 윤민판사입니다. 오늘은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사법논집 72집, 73집 발간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영상재판에 관한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의 법률 이슈를 담은 이번 사법논집에는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권순영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내외 영상재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총 18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우리의 삶을 뒤흔든 코로나19.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함께 사법제도에 찾아온 변화 중 하나는 영상재판일 것입니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도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영상재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증인 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원격 재판, 원격 영상재판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법관과 당사자 등 모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가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가상재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영상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 폐쇄, 폭증하는 미제 사건 수로 인해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미국의 영상재판 도입 초기 과정과 각 주별 영상재판 활용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재판에서 언론이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배심 재판에서 영상재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재판 시행 초기의 여러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소득과 인종,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그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었는데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 피고인의 대면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물리적 대면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대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독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영상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전, 영상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일부 절차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신문기일, 조정기일 등 모든 재판기일에서 화상회의 방식의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상법정과 가상재판이 도입되어 이제는 사건 유형이나 진행 단계를 고려해 효율적인 재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상재판 이용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법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마련된 영상재판 시청실에서 영상재판을 시청하거나 영상재판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재판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스킨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해 지금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 법치가 약해질 수 있는 위협의 시대인 동시에 기술 발전과 발상의 전환으로 사법 서비스를 더 접근하기 쉽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
이제는 영상재판과 대면재판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고 영상재판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영상재판의 바람직한 제도 설계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보다 깊은 고민의 결과는 사법논집 제72집의 논문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상사 분야에서는 국제해상보험계약상의 쟁점, 단체 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실무 경향,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채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 기준, 불안의 항변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관련 문제,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분석과 검토,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 파산관제인의 제3자성 등을 다룬 논문이 실렸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분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적금 매체를 교부한 행위의 형사 책임, 미국의 자유형 선고와 그 집행 실무, 형사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강제 집행 절차의 개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등을 다룬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파산회생 분야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개인 파산 절차에서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이 담겼습니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의 구제이익과 가사 분야에서는 최근 엄중한 이슈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관련 쟁점을 다룬 논문이, 행정 분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의 분쟁 상황, 그리고 그 해결 기준을 다룬 논문이 실렸습니다. 또한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법관 윤리를 다룬 논문도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이슈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가 담길 사법논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원도서관도 재판과 법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잘 갈무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